환절기 특집 삼심 쇼츠로 보내드린 지난 회차 알레르기성 비염, 그 회차가 방송으로 나간 후 한 독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어요. 축농증은 어떻게 치료해요? 함께 살펴보는데 겸해서 비염과 축농증, 감별과 진단 함께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염을 호소할 때 알레르기성 비염도, 만성 비염도, 부비동염도 비염이라고만 말합니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질환인지, 급성비염인지, 만성비염인지,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정확하게 힐러들에게 고지를 하고, 힐러 역시 환자가 비염이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비염, 침 한 방이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징후를 정확하게 감별할 줄 알아야 정확하게 치료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련한 비염과 축농증, 감별과 진단. 먼저 비염, 영문 표기로는 라이나이티스라고 말하는데요. 급성비염과 만성비염, 급성부비동염, 만성부비동염, 광의적으로는 환자들은 모두 다 비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힐러는 알아야 된다. 급성비염이 만성비염화 됐는데 여기 비강 점막내에서 벌어진 염증을 비염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우리 얼굴 앞면에 굴이 8개가 있어요. 2개의 큰 굴은 이마 쪽에, 2개의 큰 굴은 여기 광대뼈 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크고 작은 동굴들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그 동굴에 고름이 꽉 차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시큼한 쿰쿰한 생선 비린내 나는 그 축농증, 그것을 부비동염 혹은 부비강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환자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급성비염 먼저 살펴봅니다. 급성비염 acute rhinitis, 만성비염 chronic rhinitis, 두산백과에서 빌려왔는데요. 소위 코감기라 불리는 것으로서 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기의 습기나 온도가 갑자기 변화할 때에 많이 나타난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비점막의 급성 감염증으로 취급된다. 비점막이 항상 자극을 받아 저항성이 약해진 사람이 걸리기 쉽다. 급성비염은 코감기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는 단독으로도 비강내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감기 또는 독감 후유증으로, 처음엔 감기 앓을 때 코감기로 나타나고 독감 앓았을 때 후유증으로 이것이 급성비염이 되어서 나중에 만성비염이 될 수 있는데요. 급성비염이 되풀이됨으로써 만성화한 것으로 낫기 어렵다. 허약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어린이 또는 비중격 만곡증, 코가 뼈가 휘어졌거나 부비강염을 방치해 두었던 사람, 나아가서는 먼지가 많거나 자극취가 강한 직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 직업병으로도 만성비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염하게 되면 일단 비강 점막내에 생긴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강 점막내에. 그러면 부비동에서 생긴 병증은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고. 부비동은 비강 점막이 팽창해 동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춘기에 거의 완성된다. 8개의 부비동은 각각의 배출 구멍을 통해 코 속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부비동 점막은 코 점막과 연결돼 있어 코 속의 염증이 쉽게 부비동 내로 퍼진다. 이것이 부비동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이다. 축농증의 가장 큰 원인은 감기. 점막이 부어 코가 막히고 배출 구멍이 좁아지면서
부비동의 환기와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름 같은 분비물이 차게 된다. 부비동염의 가장 흔한 원인, 감기. 그렇죠? 급성비염도 감기 또는 독감. 그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합병증으로, 후유증으로. 비염, 결국 만성비염, 급성비염, 부비동염 모두 다 코감기로부터 시작되고 코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코감기에서 시작된 급성비염이 항원에 민감한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만성화된 것을 만성비염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한다. 코감기로부터 시작된 비강염증이 부비강에 파급되어 부비강에 늘 고름성 콧물이 농축되어 있는 비염을 축농증이라 한다. 이것은 급성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항생제증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항생제를 투약해야 하는 증. 만성 부비동염엔 항생제를 쓸 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환자는 단순히 말했지만 그것이 여기 항원에 취약한 알레르기성 비염인지 아니면 부비강에 고름이 농축된 만성 비염으로서의 축농증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 환자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다 세분해서 보면 비염, 즉 급성비염, 만성비염, 비강 내에서 이루어진 그 염증, 급성비염기에는 발열, 고초열이란 괄호 열고 눈과 코 속 점막이 충혈되면서 가렵고 따끔거리는 자결감, 그냥 흡입하고 싶어, 가렵고 따갑고. 그 고초열을 수반하거나 만성기에는 고초열만 나타난다. 급성비염은 발열이 있어요. 즉 감기로 인해서 생겼는데 세균 감염증으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요. 그러나 이것이 만성화됐을 때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또 특정 항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발전했을 땐 발열은 없고 고초열만 있어요. 고초열. 눈알이 따갑고 코 안쪽도 점막이 따갑고 입 안쪽, 입 천장 쪽이 그냥 가렵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려. 그러나 그것은 체온을 재보면 이상 체온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급성일 때는 이상 체온이 나타나지만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축농증을 갖고 있으면서 천식, 아토피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을 동반하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할 때도 역시 비염을 갖고 있거나 천식을 갖고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돼요. 급성 코부비동염, 급성 코부비동염의 주요 증상은 코막힘, 콧물, 호흡이로 목구멍으로 찐득찐득한 콧물이 넘어가는 것, 기침, 부비동 부위의 통증과 압통, 발열, 권태감 등이 있습니다. 이때의 기침은 호흡이류가 중력에 의해 목구멍과 기관지 쪽으로 떨어지면서 기관지를 자극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급성 부비동염을 호소하는데 호흡이류가 있고 코막힘, 그리고 이때는 급성일 때는 발열이 있어요. 그리고 두통, 두중감, 안면 압통 등등이 있는데 기침까지, 아이고 기침이 심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의 기침은 목구멍으로 그 된 코가 넘어가면서 기도를 자극해서 생긴 것이다. 기관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주증이 뭐예요? 축농증. 주증만 치료하면 기침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치법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주증은 축농증, 기침은 객증. 만성 코부비동염, 만성 코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코막힘, 점액성, 보다 찐득찐득한 점맥 농성 콧물, 호흡이류 기침과 함께 안면통, 치통, 귀에 발생하는 이통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동반됩니다. 왜 귀에 통증까지 생기냐면 귀와 목구멍 안쪽에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는 굴이 있거든요.
그 구를 통해서 고름이 침투하면 중이염도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중이염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축농증. 그러니까 축농증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중이염 치료해야 돼요. 다시 읽어드리죠. 만성 코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코막힘, 점액성 혹은 점액농성 콧물, 후비루 기침과 함께 안면통, 치통, 그리고 귀에 발생하는 이통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동반됩니다. 간혹 두통, 후각이나 미각의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타 부수적인 증상으로 피곤함, 집중력 저하, 축농증이 있으면 성적 떨어져요. 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으나 발열 등의 증상은 급성 부비동염에 비해 적은 편이거나 잘 안 납니다. 만성화될수록 열은 적게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요. 축농증 질문하신 분, 이상의 여러 감별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초간단 요약으로 다 띄워놓고 봅니다. 삼도인의 비통 경험례에서 보면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듣건대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하므로 폐정격을 썼더니 1도에 낫더라. 폐정격.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도에 낫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침을 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축농증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환자가 호소한 거. 코가 막힌지라. 그게 10여 년이야. 코가 막힌 지가. 폐정격을 썼더니 그 자리에서 코가 뻥 뚫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척풍, 즉 감기로 인해서 부비동염 생긴다 그랬잖아요. 삼도인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문진을 통해서. 얘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고요. 바이러스 질환. 또 감기를 앓았어요. 바이러스 질환. 그 후유증으로 먼저 비강내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비강에도 염증이 생긴 거야. 그게 만성화된 거지. 그래서 코가 꽉 막힌 것을 1도에 일단 코를 뻥 뚫리게 했고, 축농증은 계속해서 폐정격으로 치료함으로써 깨끗하게 나았다. 그것은 몇 달 혹은 한 1년 걸렸을지도 몰라요. 꾸준히 나을 때까지 쓰세요. 그런데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해서는 비체, 즉 코비 눈물 콧물체, 이것이 축농증이라고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기, 후인들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괄호 열고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견증, 코에서 콧물이 흐르는 것, 즉 비연, 알레르기성 비염, 임읍 함곡을 보하고 해계 양곡을 사하라. 이것은 위승격 변형요법이에요. 변형 위승격, 즉 위정격을 거꾸로 놓으신 거예요. 알레르기성 질환 중에 폐가 건조해서 생긴 질환. 삼도인께서는 치통의 경우 위의 열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위승격을 쓰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가에 열이 많아. 그 열이 기도를 타고 솟구치면서 폐 점막을 자극해서, 그래서 먼지 같은 게 들어올 때 폐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재채기를 하면서 콧물을 흘린 거지. 건조한 폐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성 비염, 폐정격 또는 위승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농증은 대부분 두 가지 요법이에요. 폐정격이나 아니면 이하의 핵을 만져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면 대장정격을 쓰는 겁니다. 이하의 핵, 림프절 비대가 확인된 축농증엔 대장정격을 적용한다. 왼쪽 코가 막혔으면 오른쪽에만, 오른쪽 코가 막혔으면 왼쪽에만, 양쪽 코가 다 막혔으면 양쪽에 다. 알레르기성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재채기를 하는데 한쪽 코만 막혀. 그리고 그쪽만 따갑고 쓰라리고 자결감이 있어. 그러면 반대쪽에. 양쪽 다 그렇다면 양쪽에 다 넣는 것. 누가 하는 말? 몇 시간 붙여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셔요. 테이프를 먼저 경혈초에 붙이고 그 위에 자석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24시간 적용해도 아주 간혹 가다가 테이프에 본드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장시간 부착해도 알러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를 먼저 경혈초에 그리고 나서 자석을 적용한다. 그 위에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감별과 진단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맞춤 처방을 해주면 잘 낫습니다. 정리해드리죠. 급성 비염은 감기로부터, 급성 부비동염은 감기로부터. 그럴 땐 급성 비염이나 급성 부비동염이나 똑같이 발열, 오한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제1의 요법이 감기치료법이에요. 폐정격, 방광정격 등에서 고를 수 있겠고, 만약에 둘 다 만성화되었을 땐 한쪽은 비강 내에 만성화된 비염으로서의 알레르기성 비염일 경우에는 지난 회차에서 소개해드린 요법 그대로 각각 감별해서 적용하시고,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으로 이것이 오래되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가 막 짜증을 내. 엄마, 아빠, 성적이 안 올라요. 열심히 공부해도 왜? 늘 머리가 무겁고 두중감이 있어. 집중이 되나? 고쳐주세요. 삼치모루. 그러면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